썰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썰 시작할게요. 중학생 아들이 자전거 부품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돈이 오가는 걸 보며 한숨만 깊어지네요.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겠다고 해서 중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 보기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전거 부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더니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을 뒤지면서 싸게 나온 고급 부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중고 부품을 사서 깨끗이 수리한 다음에 적정가에 되파는 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5만원에 산 부품을 15만원에 되판 적도 있었어요. 놀라운 건 아들이 자전거 부품의 시세를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어떤 부품이 인기 있는 지중고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는지, 심지어 외국 사이트까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들 하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일찍 깨우친 걸까요? 문제는 점점 더 큰 돈이 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40만원짜리 부품을 사서 65만원에 판매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중학생이 이런 거래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온종일 중고거래 사이트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도학원 다녀와서도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중고거래 앱이에요. 심지어 자전거 동호회 카페에도 가입해서 어른들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들 방을 들여다봤는데 자전거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상 위에는 시험지 대신 거래 내역을 적은 장부가 있고 벽에는 자전거 부품 시세 변동 그래프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가 이렇게까지 돈에 매달리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더구나 요즘은 더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어제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앞으로 온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려 180만원이.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알고 보니 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고 제 명의로 거래를 했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외국 직구로 들여온 한정판 자전거 프레임을 특가로 발견했다면서 이걸 되팔면 300만원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라 거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제 신분증을 촬영해서 인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붙잡고 따져 물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전부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버티더니 결국 노트북을 펼쳐서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총 거래액이 무려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중학생이 이런 큰 돈을 굴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 신분증으로.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제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사기친 적 없고 오히려 믿을만한 거래자로 유명하다면서. 돈도 꾸준히 벌었으니 이제 자기 통장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에게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오히려 공부보다 이게 더 현실적인 능력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아들과 2시간 동안 길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마친 뒤 아들은 화를 내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10분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찾았다며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거래하던 자전거 동호회 카페도 보여주었어요. 거기서 아들의 거래 후기들을 보게 됐는데
회원들이 하나같이 아들의 정직함과 꼼꼼함을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중고제품 컨디션 설명이 마치 전문가 같아요. 신뢰도 최상.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은 파트너입니다. 부품 관리가 철저해서 마치 새 제품 같았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들이 단순히 돈만 쫓아간 게 아니라 전문가처럼 자전거에 대해 깊게 빠져들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신뢰를 쌓아왔다는 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해왔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엄마, 신분증으로 하는 거래는 다시는 안 할게요. 대신 제 통장으로 제 이름으로 정직하게 해보고 싶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했던 걸까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래 금액에 제한을 두고 반드시 제 동의하에 거래하기로요. 대신 아들은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지금은 아들이 자전거 가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전문성을 키우면서 현장 경험도 쌓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정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들은 이미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나 봐요. 단지 저의 편견과 걱정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때로는 아이들의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